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오늘 아이디어 365 시간입니다. 오늘 아이디어 365 시간에 이야기할 아이디어는 물건이라든지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무형의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전략가가 이야기한 워크톡이라고 하는 산책 회의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이 어떤 제품, 이는 똑똑거리는 소리가 나죠. 지금 계속 이 공사를 하는지 똑똑 소리가 나서 촬영을 미룰 수가 없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촬영을 진행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늘은 좀 그냥 바람 소리 뭐 이런 거라 생각하시고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크톡이라고 하는 것은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전략가, 여성 전략가인 닐로퍼 머천트라고 하는 여성 전략가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루빈콘 컨설팅의 창업자이기도 하대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주창하는 것은 좌식 생활은 우리 세대의 흡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좌식 생활은 우리 세대의 흡연이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좌식 문화인데, 그러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도 앉아서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생활화하거나 이러다 보면 거북목이라는 것이 생기죠. 저도 얼마 전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사고 관련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거북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거북목이 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머천트 이분은, 닐로퍼 머천트 이분은 자식 생활은 우리 세대의 흡연이다라고 할 정도로, 흡연이라고 그러면 우리 간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서 우리 생을 마감시킬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건데, 앉아서 생활하는 것을 흡연과 같은 동급화 시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했더니, 좌식 생활로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의 위험도는 10%가 증가하고, 심장질환은 6%, 당뇨병은 7%를 차지한대요. 그래서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조용한 살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두 가지 형태로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샐러리맨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앉아서 하는 일들을 많이 할 거고,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서서 하는 일들을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테이블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입체식 테이블이라고 해서 앉아서 할 수도 있고, 테이블을 또 위로 올리면 서서도 일을 볼 수 있게끔,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 있죠. 그것이 이제 서서 한다라는 이유가, 몸에 계속 앉아서 있었을 때의 경직된 모습보다는 서서 했을 때 업무 효율이라든지 어떤 집중력 이런 것들이 향상된다고 해서 이렇게 서서 일하는 것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회의실에서 하는 회의를 나가서 걸으면서 하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회의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회의가 있다라고 그러면 지금 산책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테드 강연에서도 이 강연 내용 주제로 이 분이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300만 명 이상이 시청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형광등 밑에, 우리가 일반 회의실에 커피 마시면서 회의하는 것보다는 산책회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 머천트라고 하는 분이 어떤 이유로 이런 산책회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걸 보았더니,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인재를 스카우트할 때 본사 뒷산을 산책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페이스북은 앞으로도 애플, HP보다도 더 큰 회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규모가, 이 랭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이 거의 뭐 능가를 했든지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국의 버진그룹의 회장, 이 엉뚱한 일 좀 많이 하는 분이죠. 저희 방송에서도 제가 리처드 브랜든 회장이 그 하이퍼루프를 사우디아라비아에 했을 때, 그때 이제 버진의 브랜슨 회장을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분도 중요한 협상이 있을 때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협상 같은 기본적인 것을 할 때는 산책을 하면서 딱 그거를 끝내버린대요. 그래서 산책을 통해서 집중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도장을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스티브 잡스도요,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산책을 한답니다. 잡스의 전기 작가를 썼던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작가가 그러는데, 심각한 대화를 해야 할 때 긴 산책을 선호한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니까 버진 그룹의 브랜슨 회장이나 내지는 스티브 잡스나 저커버거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걸 하는데, 그러면 이 산책회의에 뭐가 더 좋은 점이 있을까?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이 이렇게 보면 꼭 제품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해법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이디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테이블에 앉아서 뭐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역동적으로 움직였을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산책회의를 하면 좋아지는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집중력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일단 잠깐이라도 걷게 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많은 산소가 뇌로 전달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존슨 앤 존스의 사내 컨설팅 그룹에서 체크를 해봤더니 직원들에게 30분마다 1에서 2분씩 사무실을 걸어 다니라라고 해서 3개월 테스트를 해본 결과 업무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업무 집중력이 높아지고요. 두 번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아진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연구도 했대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을 때 앉아있을 때보다 걷고 난 후에 창의력의 결과물이 평균 60% 정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면, 저는 창의적인 생각을 어디서 주로 많이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움직일 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굳이 컴퓨터를 켜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내가 어떤 뭔가를 보았을 때, 궁금한 걸 보았을 때 바로 검색을 할 수 있고, 검색도 다양한 채널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영상인 뭐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할 수도 있고, 다양한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보를 캐치를 했을 때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늘어난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걷는 동안에 이성적이거나 논리적 사고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신경계들이 많이 활발히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창의적 아이디어도 많아진답니다. 세 번째는 회의에 더 충실하게 된대요. 우리가 회의 시간이 되면 사실 집중해야 되는 게 맞는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아이디어 발상 기법인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수의 아주 집중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아주 다수의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안에 집중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라는 목적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회의에 충실하려고 그러면 집중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걸을 때, 프레젠테이션을 회의장에서 보면서 이렇게 했을 때보다는 도리어 이렇게 걸으면서 했을 때 회의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당연히 영상물이라든지 어떤 프레젠테이션 자료 내지는 데이터 자료가 필요할 때는 회의실을 선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회의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네 번째는 격이 없는 의견 교환도 가능하다고 되는데, 회의실에서 책상에서 1대1로 이렇게 하다 보면 높은 사람의 상급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얼굴을 본다든지 언행을 본다든지 하급자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래도 그걸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산책회의를 하게 되면 이런 직위의 경계가 어느 정도 사라진다네요. 그래서 뭐 걷다 보면 이야기를 하려면 바로 옆에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급자와 1대1의 관계에서 이런 대화가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의견 교환에 대해서도 굉장히 충실하게 진행이 된대요. 이런 점 때문에 영국의 공중보건국에서는 고용주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목, 어깨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산책회의를 도입해야 된다고 공식적인 발표까지도 하기도 했답니다.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산책회의라는 것이 굉장히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턱대고 산책회의가 좋다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도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팁이 있는데 몇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회의 목적에 따라서 회의실이 나을 때도 있다는 점. 그래서 회의실이 나을 때 뭐 어떤 데이터 자료를 본다든지 이랬을 때는 회의실이 낫겠죠. 영상 자료를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회의실을 선호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미리 고지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오늘 아주 이쁘게 표현해서 하이힐도 신고 뭐 스커트를 입었는데 그걸 갖다가 산책회의 합시다라고 눈치코치 없이 이렇게 나가버리면 굉장히 그 사람은 집중도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 어느 날 이런 날짜는 산책회를 한다. 그렇게 되면 요즘 같은 사람들은 점심 때 하이힐 신고 나왔다가 저희 회사 때 신고 나왔다가 출근해서는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하이힐을 신는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지를 분명히 해줘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길게 막 무작정 걷는다 이게 아니고 10분에서 15분 어디 정도 걸어갔다 오는 정도의 회의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라는 기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조절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전원 집합 같은 건 하지 말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소속원들이 걷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목적물을 도출해내는 쪽이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무슨 제품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를 만드는 거, 사실 이런 것도 회의실에서 많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산책회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해보는 것을 습관화해보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내지는 아컨TV를 검색하셔서 저하고 친구 맺기를 해주시면 저하고 직접적 소통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좋으셨으면 좋아요 꾹! 그 다음에 아직 구독하기 눌러주시지 않은 분들은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365 시간은 매일매일 진행되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